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KC 코트렐이라는 그 환경 관련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회사입니다. KC 코트렐 자체가 우리가 평상시에 보기 어려운, 즉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곳 이면에서 근무하는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내용이나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환경, 생활 환경이나 그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고, 또 환경 때문에 이 투자가 돼야만 하는 분야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즉, 그 어떠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그 생산 시설에 필요한 기술보다는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 요인들, 또 이런 공해 물질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회사가 요즘 최근에 좀 주가가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KC 코트렐이 시장 내에서 관심을 많은 종목이 됐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오랜 동안 1년 넘게 계속 하락한 이유도 있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지금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포집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는 그저 그냥 공상과학 영화나 그런 데서나 등장할 만한 그런 기술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중간에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또 산업 현장에 존재하는 이런 이산화탄소들을 포집을 해서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산업 현장에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발생한 부산물로서의 이러한 공해 물질을 이 우리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중간에서 이를 포집을 해서 이를 모아서 그 제거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기술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기술에 이제는 사회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각광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투자해주는 투자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생산한 기술, 그러니까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공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KC 코트렐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세아 STX 엔테크라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KC 코트렐은 이들 회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작은 중견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외형은 뭐 세아 STX 엔테크보다는 크고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훨씬 작은 업체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상장돼 있는데,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데, KC 코트렐 자체는 뭐 중견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 매출액이 한 4천억 대는 되니까요. 그리고 KC 코트렐의 이 수주 상황이 이제 나와 있는 게 이게 1분기 사업보고서상 나와 있는 건데요. 분기 보고서에. 근데 보시게 되면 이런 그 어떤 그 공사를 해주고 어떤 공장에다 플랜트를 지어주고 그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이 미청구 채권이나 공사 미수금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청구 채권은 공사가 끝났거나 또 끝나기 전에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을 하면 이 공사를 끝내면 얼마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얼마큼 남았는지 하고, 공사 미수금은 공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권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공사 미수금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지었는데 발주처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또 그 중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게 이 발주처가 공사 대금을 깎은, 또 이래가지고 이제 법적 소송이 발생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잘했더라도 공사 미수금이 많으면 그 앞으로 장사 잘하고 뒤로 까먹은 거기 때문에 수익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이런 그 미청구 채권이나 공사 미수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KC 코트렐은 환경 엔지니어링 쪽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가스 처리 시설이나 분진 처리, 그다음에 우리가 플랜트 하면 대표적으로 탈황 그 설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많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고, 이런 쪽에서 올해 1분기에만 1,0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년 하면 한 약 4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주로 지금 1분기 때 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 어딘가를 보면 이 대만 쪽 사업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한국 국내 사업이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인도와 필리핀, 즉 해외에서 그만큼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외형은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늘어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기 순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그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걸 1분기 때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 회사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작년 실적 같은 경우는 적자를 내버리는 게 맞죠. 왜냐면 이 작년에 적자를 안 내고 분산해서 일부 올해 연도로 넘겼으면 올해 1분기도 적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싸리 올해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그 악재는 다 회계에 반영해 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억대 단기 순이익을 발생시킨 거죠. 그리고 최대주는 KC 그린홀딩스라는 지주회사인데, 이 회사가 전체 지분의 특수강의 포함해서 43.62%나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KC 그린홀딩스 대상으로 지난해 이제 그 제3자 배정 유상자를 실시를 했는데요. 이게 175억이나 되는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 75억짜리 전환사채에 대한 풀옵션 행사가 됐어요. 이거는 이 전환사채의 행사가액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풀옵션 행사에서 원금이라도 그냥 받아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그 이자만, 그동안에 투자했던 기간에 비례한 이자만 손해볼 뿐이지 원금은 나름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게 이제 한 60억 정도를 그때 반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뜩이나 적자를 내는데 이런 자금도 대규모로 이제 빠져나가기 때문에 KC코트레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그 최대주인 KC 그린홀딩스가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해줬고, 그래서 175억이라는 돈이 이 KC코트레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해서 이런 그 유상자가 이루어지면서 올 연초 이제 3월 6일이죠. 그 발행 이사회 결의가 그 KC코트레일은 굉장히 좋아진 회사가 된 겁니다. 네. 재무적으로 굉장히 튼튼해졌죠. 그리고 KC코트레일이 또 이렇게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삼성물산이라는 재벌회사하고 송사가 붙었어요. 이게 강릉에 있는 그 안인 화력 1호기에다 타랑 설비를 설치하는데, 이게 공사 기간을 넘어서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지체 상금이 발생한 거죠. 지체 보상금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KC코트레일에 있는 게 아니고 잦은 설계 변경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발주처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항변하고 있고, 이게 이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삼성물산 같은 이렇게 거대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벌인다는 게 이게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주처들, 즉 미래 잠재적 고객사들인데, 고객사들이 보기에도 이 발주처와 이 공사업체가 싸우는 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이제 갑과 을에서 그 KC코트레일이 을인데, 을이 갑을 이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실제로 나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발주를 받는데도 좀 부담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억울하면 이에 대해 소송을 했는지, 이런 삼성물산하고 결국은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한 650억짜리, 651억짜리인데, 이게 삼성물산의 규모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실무자들한테는 이 651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름대로 지들이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위해서 이런 소송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 억울하겠지만 의뢰 입장에 있는 KC코트레일하고 합의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발주처인 삼성물산이 얼마래도 600 이거 돈 중에 다만 한 100억이라도 안 주면 그만큼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했던 담당 삼성물산의 직원은 회사로부터 인정받는 거니까 그만큼 회사 돈을 세이브한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런 삼성물산이 껴있는, 삼성그룹이 껴있는 이런 소송들은
그냥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왜냐면 이거 법관들도 삼성물산이 자기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가 되면 아주 큰 손님이 될 수 있는데 괜히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해서 찍힐 로펌들한테 찍힐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소송이 벌어지면 케이스 코트렐에게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긴 할 겁니다. 이게 삼성물산 같이 큰 회사가 겨우 651억 돈 세이브하겠다고 이런 소송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하지만 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이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니까 이거는 삼성물산 사람이 책임이 있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고 케이시 코트렐에게 책임이 있다면 케이시 코트렐에게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소송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고 이게 그동안 주가를 계속 발목 잡았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소송이 제기된 건 3월 29일이지만 이 공사가 끝난 게 훨씬 더 그 전이고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악유가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채권 그러니까 미결제 채권이나 이런 문제로 있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쪽 바닥에 이제 소문이 돌게 됐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삼성물산이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큰 고객인데 그런 큰 고객과 소송전을 벌인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케이시 코트렐이 작년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어요. 물론 작년에 실적도 나빴지만 이 여러 가지 이제 삼성물산과의 소송에 대한 이 우려도 있었고 또 이 75억짜리 전환사채 발행해 놓은 것도 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이 그러니까 풀옵션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러한 악재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그 악재가 주가에 쭉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미 이런 악재들은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에서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 거죠. 그리고 이 최대주인 KC 그린홀딩스가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해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줬고 이 회사 KC 코트렐이 올해는 실적을 개선해서 제3자 배정 유상자에 참여해서 이 회사 기업을 그러니까 KC 코트렐의 지분을 더 가져간 것에 대해서 최대주주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다. 지금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아차하면 그냥 증자한 가격은 주식을 1년 보유해서 끝난 다음에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이런 정도의 가격에서 이제 유상자를 해준 거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잘한 겁니다. 이렇게 싼 가격에 유상자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죠. 자, 그래서 KC 코트렐은 지난 1년 동안 악재는 대부분 다 주가에 반영된 상태고 이제는 1분기 실적에서 확인할 수도 있듯이 실적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우상향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KC 코트렐이라는 회사를 잘 공부해 보시면 1년 동안 주구장창 하락하기만 했던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주가를 다시 반등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다른 상장사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슷한 케이스의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웬만해서는 소문해보지 않고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